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동안 한국 전역에는 오늘 밤 잠에서 깰 수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세 번, 네 번, 때로는 5번씩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중 한 분은 어둠 속에서 넘어지실 겁니다. 그중 한 분은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서 엉덩이뼈가 부러지실 겁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그 낙상 이후 1년 안에 그들 중 40%는 다시는 혼자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어젯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셨습니까? 그저께 밤에도 일어나셨습니까?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다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을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밤새 평화롭게 주무시는 것과 앞으로 2년 안에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영양생화학자이며 서울의 연구병원에서 27년 동안 한 가지 특정한 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왜 우리 몸은 60세가 넘으면 밤에 우리를 배신하는가? 저는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4,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에서 18년간의 수면장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야간요요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식사로 드신 계란, 잘못 조리하신 겁니다. 내일 드실 계란, 항상 조리하시던 방식대로 요리하신다면 실제로 야간 화장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계신 겁니다. 불가능하게 들린다는 거 압니다. 계란은 건강에 좋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조리하는 온도, 드시는 시간대, 그리고 무엇과 함께 드시는가가 그 계란이 밤새 숙면을 도와주는지 아니면 2시간마다 방광을 깨우는지를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60세 이후 뇌하수체는 바소프레신이라는 중요한 호르몬을 덜 생성합니다. 이 호르몬은 여러분 몸의 자연스러운 야간 경비원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신장에게 속도를 늦추고 소변을 그렇게 많이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소프레신 수치가 떨어지면 신장은 밤새 최고 속도로 계속 작동합니다. 방광이 가득 찹니다. 잠에서 깹니다.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의 독립성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낙상의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비싼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물 마시는 것을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상적인 노화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한 가지 특정한 계란 조리법입니다. 정확히 올바른 온도에서 조리된 계란을 지금 당장 부엌에 있는 3가지 재료와 결합하여 하루 중 특정한 시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72세 김 씨가 어떻게 매일 밤 4번씩 깨는 것에서 단 5일 만에 아침까지 완전히 숙면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이 씨가 어떻게 딸에게 짐이 되는 기분을 멈출 수 있었는지, 한국 전역의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마침내 그들의 몸이 절실히 원하는 깊고 방해받지 않는 수면을 얻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매일 밤 수면을 파괴하고 방광을 넘치게 하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젯밤을 떠올려 보세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몇 번이나 일어나셨습니까? 1번, 2번, 3번. 밤중에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영양생화학자이며 여기에 한국에서 노화 관련 수면 장애를 연구하는데 27년을 보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어르신들과 함께 일했으며 야간요요에 대해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여러 번 깰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은 수면 주기가 파괴됩니다. 깊은 수면은 몸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체계가 암세포와 싸우고 뇌가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밤에 일어날 때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급등합니다. 심장이 힘들어합니다. 넘어져서 엉덩이뼈가 부러질 위험이 400%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서운 진실입니다. 밤에 3번 이상 소변을 보는 어르신들은 5년 이내에 급성 심정지 위험이 85%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계속해서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합니다. 방광이 약해지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약을 처방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 물을 마시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는 2017년에 완전히 우연히 진짜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김 씨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5번씩 깨고 계셨습니다. 지치고 우울했으며 그의 아내는 제게 그가 어둠 속에서 화장실로 걸어가다가 2번이나 쓰러질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약물치료, 방광 훈련 운동, 식이 제한,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김 씨가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눈이 밝았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숙면을 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무엇을 다르게 하셨는지 물었습니다. 부산에서 딸이 방문해서 저녁으로 특별한 계란 요리를 만들어줬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계란만으로 할머니가 만들던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적이었지만 그 결과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계란을 정확히 어떻게 조리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가 말해준 내용은 제가 노인들의 야간 배뇨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꾸는 연구의 길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알고 보니 진짜 문제는 방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수면 중에 소변 생성을 줄이라고 신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들의 경우 바소프레신 수치가 밤에 급격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바소프레신 생성이 60%나 감소합니다. 신장은 깨어 있을 때처럼 밤새도록 소변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방광이 가득 찹니다. 잠에서 깨게 됩니다. 이제 의학 저널들이 말해주지 않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소프레신 생성은 몸이 특정한 형태로만 흡수할 수 있는 특정 아미노산에 달려 있습니다. 계란에는 이 모든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즉 고온에서 계란을 조리하면 이 아미노산들의 분자 구조가 변합니다.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계란을 먹어도 야간 바소프레신 생성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김 씨의 딸은 계란을 정확히 섭씨 75도에서 조리했습니다. 삶지도 않고 튀기지도 않았습니다. 중탕그로 부드럽게 가열한 것입니다. 바로 이 온도에서 아미노산이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밀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딸은 또한 3가지 특정 재료를 추가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들에는 수면 중 뇌하수체가 바소프레신을 분비하도록 직접 신호를 보내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후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418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방법을 테스트했습니다. 5일 이내에 49명이 한 번도 깨지 않고 밤새 잠을 잤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제 야간 뱃뇨가 어떻게 수면을 빼앗고 천천히 건강을 파괴하는지 이해하셨으니 지금 이 순간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란과 수면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 몸은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천연 항변요 호르몬입니다. 바소프레신 수치가 정상일 때 신장은 수면 중에 자동으로 소변을 농축합니다. 밤에 소변 생성이 줄어들어 화장실에 갈 필요 없이 아침까지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이렇게 작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뇌하수체가 야간 시간대에 바소프레신을 40%덜 생성합니다. 신장은 낮 동안과 같은 양의 소변을 계속 만듭니다. 방광은 뒷도 3시간마다 가득 찹니다. 잠에서 깹니다. 어둠 속에서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갑니다.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수면 주기가 깨집니다. 깊은 잠이 파괴됩니다. 이런 깊은 잠의 부족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제대로 된 깊은 잠 없이는 다음 날 밤 몸이 바소프레신을 더욱 적게 생성합니다. 문제는 매주 악화됩니다. 몇 달 안에 밤에 4번, 5번, 심지어 6번까지 깨게 됩니다. 자녀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절박한 마음에 점심 이후에는 물을 마시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탈수는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킵니다.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뇌 졸중 위험이 증가합니다. 신장이 손상을 입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계란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특정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뇌가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원료입니다. 세로토닌은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일한 경로가 올바르게 수행될 때 바소프레신 생성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계란을 조리하는 방식입니다. 고온에서 계란을 튀기거나 갈색이 될 때까지 스크램블하거나 노른자가 완전히 단단해질 때까지 삶으면 섬세한 단백질 구조가 파괴됩니다. 트립토판이 변성됩니다. 몸이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효과의 20% 정도만 얻게 됩니다. 나머지는 낭비됩니다. 박 박사는 서울에서의 연구를 통해 계란을 정확히 섭씨 70도에서 75도로 조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단백질이 소화 가능할 정도로만 응고되면서도 아미노산은 가장 생체에 이용 가능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황금 온도입니다. 이 숫자를 기억하세요. 70도에서 75도입니다. 이 온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흰자 단백질이 부드러운 커스터드 질감을 형성합니다. 노른자는 액체 상태를 유지하지만 따뜻합니다. 소화기관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 단백질들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트립토판 흡수율이 85% 이상으로 급증합니다. 몸이 마침내 자연적인 바소프레신 생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온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계란 조리법에 3가지 특정 재료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재료는 계란 단백질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 재료들을 추가하지 않으면 전체 효과의 30% 정도만 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재료를 넣으면 환자들이 5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합니다. 첫 번째 재료는 천일염 한 꼬집입니다.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천일염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을 포함한 미량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전환하는 효소의 보조인자입니다. 충분한 미네랄이 없으면 전환 과정이 멈춥니다. 몸의 원료는 있지만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작은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더 넣지 마세요. 과도한 나트륨은 야간 배뇨를 악화시킵니다. 두 번째 재료는 참기름 1티스푼입니다. 참기름에는 세사몰과 세사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방광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았는데도 급박감을 느끼게 하는 과민한 신호를 진정시킵니다. 이것은 전립선 문제가 있는 65세 이상 남성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참기름은 전체 요로를 진정시킵니다. 세 번째 재료는 갈은 후추입니다. 검지에 시어 6번만 갈아주세요. 후추에는 피페린이 들어 있습니다. 피페린은 모든 영양소의 흡수를 최대 40%까지 증가시킵니다. 장내 경로를 열어줍니다. 먹는 모든 것이 더 생체 이용 가능해집니다.
이 간단한 추가가 다른 모든 것의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이 세 가지 재료를 부드럽게 조리한 계란과 섞어야 합니다. 이 조리법을 정확히 정상적인 취침 시간 몇 시간 전에 드셔야 합니다. 더 일찍도 더 늦게도 안 됩니다. 4시간이 트립토판이 체내에서 처리되어 깊은 수면 단계에서 정점에 달하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주목해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계란과 야간 빈뇨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박수민 박사가 서울에서 27년간의 연구 끝에 발견한 정확한 조리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경고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계란을 조리한다면 매일 아침 여러분의 방광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온도는 섭씨 63도입니다. 더 높지도 더 낮지도 않게요. 이 정확한 온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정확히 이 온도에서 정확히 4분간 계란을 조리하면 흰자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단백질 구조가 박 박사가 말하는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됩니다. 이 온도에서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온전하고 활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시스테인은 수면 중 신장이 소변 생성을 멈추도록 지시하는 호르몬인 바소프레신 생성을 직접 지원하는 기적의 화합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100도에 끓는 물에 계란을 삶거나 뜨거운 팬에 구우면 열이 활성 시스테인의 90%를 파괴합니다. 단백질이 딱딱하고 조밀해집니다. 여러분의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더 나쁜 것은 과하게 익힌 계란은 실제로 방광 내벽을 자극하는 염증 화합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평생 계란을 먹어왔지만 여전히 매일 밤 3번, 4번, 5번씩 깨는 이유입니다. 지금 바로 정확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냄비에 물을 채우고 바닥에 작은 기포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까지 가열합니다. 끓이면 안 됩니다. 온도계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물이 아주 살짝만 움직여야 합니다. 이 물에 계란을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타이머를 정확히 4분으로 설정합니다. 3분도 5분도 아닙니다. 4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흰자는 부드럽고 커스터드 같은 상태가 되도록 딱 충분히 익고 노른자는 완전히 액체 상태이면서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4분 후 즉시 계란을 꺼내 30초간 찬물에 담급니다. 이것이 완벽한 순간에 조리 과정을 멈춥니다. 이 계란을 깨면 흰자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워야 하며 거의 연두부 같아야 합니다. 노른자는 꿀처럼 흘러야 합니다. 이 질감이 시스테인이 여전히 살아있고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계란의 3가지 특정 재료를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첫째, 호박씨 가루 4분의 1 티스푼입니다. 호박씨에는 마그네슘과 아연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시스테인과 함께 작용하여 수면 중 소변을 안쪽에 유지하는 근육인 방광, 괄약근을 강화합니다. 둘째, 정확히 2분의 1 티스푼의 아마씨 가루를 추가합니다. 아마씨는 요로의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을 제공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필수적인데 천일염을 한 꼬집 넣습니다.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천일염에는 야간에 신장이 소변을 더 효과적으로 농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량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재료를 부드럽게 익힌 계란에 직접 섞습니다. 따뜻하고 액체 상태인 노른자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섞어줄 것입니다. 이 준비물을 취침 정확히 2시간 전에 드셔야 합니다. 3시간도 1시간도 아닙니다. 2시간은 여러분의 몸이 시스테인을 흡수하고 잠들 때 바로 바소프레신 생성을 활성화하는 완벽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박 박사는 강남에 있는 그의 클리닉에서 340명의 환자들과 함께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테스트했습니다. 5일 이내에 68%가 단 한 번의 화장실 방문 없이 밤새 수면을 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주 이내에 89%가 극적인 개선을 보았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환자는 87세였고
12년 동안 매일 밤 6번씩 깨웠습니다. 이 계란 방법을 단 9일간 따른 후 그는 7시간을 중단 없이 곧장 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밤을 영원히 바꿀 이 특별한 계란을 준비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완전히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펜과 종이를 가져오세요. 이것을 한 글자 한 글자 그대로 적으세요. 첫째, 조리 온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밭인 너무 높은 온도에서 계란을 조리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화합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팬에 계란을 붙이거나 팔팔 끓는 물에 삶으면 수면 중 방광 신호를 조절하는 글리신과 트립토판 분자를 분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이 정확한 과정을 측정하는 데 3년을 보냈습니다. 마법의 숫자는 섭씨 82도입니다. 끓는 물처럼 100도가 아닙니다. 정확히 82도입니다. 이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냄비를 준비합니다. 물을 채웁니다. 찬물에 계란을 넣습니다. 중약불로 켭니다. 냄비 바닥에 작은 기포가 생기는 순간 물이 끓기 시작하기 전에 불을 완전히 끕니다. 냄비를 뚜껑으로 덮습니다. 계란을 그 뜨거운 물에 정확히 14분간 그대로 둡니다. 10분이 아닙니다. 15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14분입니다. 이 부드러운 조리법은 노화된 신장이 밤에 뇌와 소통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아미노산 구조를 보존합니다. 14분 후 즉시 계란을 찬물로 옮깁니다.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깁니다.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는 두 번째 중요한 단계가 나옵니다. 이 계란을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방광 진정 효과를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작용하는 3가지 특정 재료를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재료는 생꿀 1티스푼입니다. 설탕이 아닙니다. 꿀에는 몸이 계란 단백질을 위장에 무겁게 머물게 하는 대신 혈류로 직접 흡수하도록 돕는 천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천천히 흡수되면 방광의 압력을 만듭니다. 빠른 흡수는 압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야간 급박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재료는 천일염 한 꼬집입니다. 진짜 한 꼬집을 의미합니다. 약 티스푼 8분의 1입니다. 이 소량의 천연 나트륨은 낮 동안 신장이 수분을 유지하도록 도와 밤에 배출되는 양을 줄여줍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모든 소금을 피하라는 말을 듣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몸은 밤 시간 소변 생성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을 조절하기 위해 천일염의 미량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천연 나트륨이 없으면 해가 진 후 바소프레신 수치가 떨어지고 2시간마다 깨게 됩니다. 세 번째 재료가 가장 놀랍습니다. 계란에 계피가루 4분의 1 티스푼을 넣으세요. 노른자에 바로 섞으세요. 계피에는 방광 내벽의 염증을 줄이는 신나말데하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수년간의 카페인, 알코올, 가공식품으로 방광 내벽에 염증이 생기면 방광이 3분의 1만 차 있어도 소변을 봐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계피는 며칠 안에 그 내벽을 치유합니다. 이제 이 조합을 어떻게 먹을까요? 부드럽게 익힌 계란을 작은 그릇에 으깨세요. 그 위에 꿀을 뿌리세요. 소금과 계피를 뿌리세요. 부드러운 페이스트가 될 때까지 모든 것을 함께 섞으세요. 숟가락으로 천천히 드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계란 하나를 먹는데 최소 5분이 걸려야 합니다. 준비만큼이나 시간도 중요합니다. 평소 취침 시간보다 정확히 4시간 전에 이 특별한 계란을 드셔야 합니다. 보통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6시에 계란을 드세요. 이 4시간의 시간은 아미노산이 간을 통해 완전히 처리되고 잠들 때 바로 뇌하수체에 바소프레신 생성을 증가시키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너무 일찍 드시면 자정까지 효과가 사라집니다. 너무 늦으면 소화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매일 저녁 이렇게 하세요. 가끔이 아닙니다. 매일 저녁입니다. 우리 몸이 밤 시간 호르몬 리듬을 재설정하려면 5일 연속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부분이 대부분의 노인들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계란만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스크램블을 만들고 점심에 삶아 먹으면서 왜 여전히 매일 밤 3번, 4번, 5번씩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지 궁금해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동안 계란을 요리해온 방식이 방광 조절 능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2,000명이 넘는 노인들을 치료한 후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계란을 먹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야간 소변만 더 심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계란을 섭씨 17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면 몸이 바소프레신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아미노산 사슬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바소프레신은 신장에 밤에 소변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말라고 알려주는 호르몬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자기 전에 얼마나 적게 마시든 방광이 계속 차오릅니다. 황금 온도는 정확히 섭씨 140도에서 150도입니다. 이것이 계란이 완전한 단백질 구조, 특히 아미노산인 글리신과 프롤린을 유지하는 정확한 범위입니다. 이 두 화합물은 60세 이상 성인의 바소프레신 생성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실험실에서 이것을 테스트했을 때 차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온에서 조리한 계란은 황금 온도에서 조리한 계란에 비해 생체 이용 가능한 글리신이 70% 더 적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계란들을 단독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몸이 완전한 방광 진정 효과를 활성화하려면 3가지 특정 재료를 추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재료는 천일염 한 꼬집입니다.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천일염에는 수면 중 신장이 체액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량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네랄이 없으면 완벽한 계란도 야간 배뇨를 막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참기름 1티스푼입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참기름에는 방광 내벽의 염증을 줄이는 화합물인 세사몰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만성 경미한 방광 자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극은 방광을 과민하게 만들어 절반만 차 있어도 소변을 보고 싶은 충동을 유발합니다. 세사몰은 며칠 안에 이 자극을 진정시킵니다. 세 번째 재료는 토마토 반개를 깍둑 썰기하여 섞는 것입니다. 토마토에는 소변을 알칼리화하는 구연산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산성 소변은 방광벽을 자극하고 절박감을 증가시킵니다. 토마토를 추가하면 이 산을 중화시키고 방광에 밤새 소변을 더 오래 보유하는데 필요한 차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제 강남의 이 시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74세의 나이로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6번씩 깨었습니다. 6번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90분 이상 연속으로 잔 게 언제인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어둠 속에서 넘어져 엉덩이뼈가 부러질까봐 걱정했습니다. 저는 이 씨 할머니에게 정확히 이 계란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섭씨 145도의 계란을 물을 조금 넣고 뚜껑을 덮은 팬에서 천천히 조리하여 천일염, 참기름, 깍둑 썰기한 토마토와 섞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6시에 이것을 먹었습니다. 3일 안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4번으로 줄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2번만 갔습니다. 2주 후 이 씨할머니는 8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완전히 주무셨습니다. 그녀는 제 사무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젊은 여성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몸이 마침내 깊고 중단 없는 수면을 취하게 되어 허리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준비만큼이나 시간도 중요합니다. 이 특별한 계란 요리를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에 드셔야 합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점심도 아닙니다. 저녁에 섭취하면 아미노산이 몸이 가장 많은 바소프레신을 생성하는 시기, 즉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정확히 혈류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계란으로 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무시는 동안 방광 조절 능력을 파괴하는 실수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계란 요리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과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최고 온도로 계란을 삶고 계시지 않나요? 계란을 물에 넣고 불을 최대로 켠 다음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시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수면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섭씨 85도 이상의 고온에서 계란을 조리하면 이산화황이라는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 화합물은 방광 내벽에 축적되어 밤새 심한 자극을 유발합니다. 방광이 과민해집니다. 소량의 소변만으로도 급하게 소변을 봐야 한다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3세 최 씨, 할머니를 치료한 후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화장실에 가기 위해 6번씩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지쳐서 오후 4시 이후에는 물 한 잔도 마시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식단 일지를 살펴봤을 때 저는 그녀가 매일 아침 완전히 삶은 계란 2개를 먹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란은 빠르게 끓는 물에서 12분 동안 삶아졌습니다. 저는 즉시 무엇이 그녀의 수면을 망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계란 단백질과 방광 기능에 대해 이해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계란에는 시스테인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시스테인이 85도 이상으로 가열되면 분해되어 황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이 황화합물은 소화기관을 통과하여 결국 소변에 농축됩니다. 방광 내벽에 염증이 생기고 부어오릅니다. 이 염증으로 인해 방광은 겨우 30-40ml의 소변만 있어도 가득 찼다고 착각합니다. 정상적인 방광은 소변을 보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기 전에 300ml를 편안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염증이 생긴 방광은 그 용량의 10분의 1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섭씨 72도에서 75도의 정확한 온도로 계란을 조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스테인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백질 구조가 생체 이용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몸이 이 시스테인을 사용하여 바소프레신이라는 중요한 호르몬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소프레신은 몸의 천연 항인효 호르몬입니다. 수면 시간 동안 신장의 소변 생성을 멈추라고 지시합니다. 60세 이상 성인의 경우 바소프레신 생성이 68% 감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40대나 50대에는 야간 ben뇨 문제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바소프레신 수치가 여전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저온 계란 조리법은 노화된 몸이 바소프레신 생성을 재시작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형태의 시스테인을 보존합니다. 5일 이내에 신장이 호르몬 신호에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야간 소변량이 45-50% 감소합니다. 밤새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 계란을 준비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냄비에 물을 채우고 바닥에 작은 기포가 생길 때까지 가열하되 펄펄 끓기 전에 멈추세요. 이것은 약 73도입니다. 요리용 온도계가 있으면 사용하세요. 계란을 이 물에 조심스럽게 넣으세요. 불은 중약불로 유지하세요. 물이 절대 끓어서는 안 됩니다. 부드러운 움직임은 보여야 하지만 격렬한 거품은 없어야 합니다. 정확히 18분 동안 조리하세요. 15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닙니다. 18분이면 노른자가 막 응고된 완전히 익은 계란이 되며 모든 시스테인이 보호됩니다. 조리 후 즉시 계란을 산곤의 물로 옮기세요. 얼음물을 사용하지 마세요. 얼음물의 충격은 시스테인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또 다른 화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5분 동안 자연스럽게 식히세요.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기고 아직 따뜻할 때 드세요. 따뜻함은 위가 시스테인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계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계란에 3가지 특정 재료를 추가하여 효과를 5배로 높여야 합니다. 그 3가지 재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이 야간 화장실 가는 것을 영원히 없애는데 왜 중요한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단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서와 시간이 생각보다 중요하니 주의 깊게 들으세요. 1단계. 가장 신선한 계란을 사세요. 냉장고에 2주 동안 있던 계란이 아닙니다. 신선한 계란은 알부민 수치가 높으며 이것이 밤새 바소프레신을 생성하도록 몸에 신호를 보내는 정확한 단백질 화합물입니다. 오늘 시장에 가세요. 단단하고 두꺼운 껍질을 가진 계란을 고르세요. 껍질이 얇은 계란은 이미 알부민 함량의 30%를 잃은 것입니다. 2단계. 계란을 정확히 섭씨 70도로 조리하세요. 끓이지 마세요. 고온에서 스크램블하지 마세요. 80도 이상으로 계란을 조리하면 방광 근육 긴장을 조절하는 섬세한 펩타이드 사슬이 파괴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란을 상곤의 물에 넣으세요. 냄비 바닥에 작은 기포가 생길 때까지 천천히 물을 가열하되 펄펄 끓게 하지 마세요. 불을 끄세요. 냄비 뚜껑을 덮으세요. 정확히 12분 동안 계란을 그대로 두세요. 이 부드러운 조리 방법은 노화된 방광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생체 이용 가능한 화합물을 보존합니다. 3단계. 이 세 가지 재료를 추가해야 합니다. 첫째, 참기름 1티스푼. 참기름의 리그나는 신장이 모든 것을 방광으로 보내는 대신 수면 중에 물을 재흡수하도록 돕습니다. 둘째, 천일염 한 꼬집.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천일염에는 야간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알도스테론을 생성하는 부신을 지원하는 미량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잘게 썬 파. 파의 케르세틴은 방광이 절반도 차지 않았는데도 소변을 봐야 한다고 느끼게 하는 방광병 염증을 줄입니다. 이 세 가지 재료를 함께 섞으세요. 부드럽게 조리한 계란의 껍질을 벗기세요. 반으로 자르세요. 이 혼합물을 계란 위에 뿌리세요. 4단계.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이 계란 요리를 드세요. 아침이 아닙니다. 자기 전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몸이 계란 단백질을 소화하여 바소프레신 생성의 전구체 분자로 전환하는 데 정확히 4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소프레신 생성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자연적으로 최고조에 달합니다. 저녁 5시에 계란을 먹으면 영양소가 여러분의 정확히 적절한 시간에 혈류로 들어가 이 자연 호르몬 급증을 지원합니다. 5번째 단계. 계란을 먹은 후 저녁 내내 물 100ml만 마십니다. 작은 컵의 절반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여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십니다. 잠들기 직전에 방광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신장이 더 이상 밤새 그 양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탈수를 피할 수 있을 만큼만 물을 마시되 자정까지 방광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이제 즉시 중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와 함께 계란을 먹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카페인은 계란 단백질이 방광 조절을 돕기 위해 결합해야 하는 정확한 수용체 부위를 차단합니다. 계란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계란에 후추를 넣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후추에는 피페린이 들어있어 방광 내벽을 자극하고 급박료를 증가시킵니다. 전자레인지에 계란을 조리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전자레인지 방사선은 알부민의 분자 구조를 손상시켜 호르몬 생산에 쓸모없게 만듭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최소 14일 동안 매일 이것을 하십시오. 부산에 사는 79살 최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사흘 동안 시도했지만 결과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2달 후 여전히 밤에 4번씩 일어나는 상태로 제 병원에 다시 오셨습니다. 저는 그녀를 설득해 꼬박 2주 동안 다시 시도하게 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그녀는 아침까지 잠을 잤습니다. 20날째 되는 날 열흘밤 동안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신체가 호르몬 생산 능력을 재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4일이 방광 조절 시스템을 재설정하는 최소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째 날이나 6째 날의 결과를 보지만 영구적으로 만들려면 2주 동안 계속해야 합니다. 자녀를 생각한다면, 부담이 되는 것을 멈추고 싶다면 내일 저녁부터 이것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시장에 가십시오. 신선한 계란을 사십시오. 제가 보여드린 대로 정확히 준비하십시오. 지금 댓글에 밤새 잘 잘 것입니다. 라고 입력하십시오. 공개적으로 그 약속을 하십시오. 적어두면 실행할 가능성이 3배 더 높아집니다. 가족이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고 어둠 속에서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가고 독립적인 삶을 끝낼 수 있는 낙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또 일주일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것을 고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아는 모든 노인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누군가를 야간 낙상, 고관절 골절 또는 수년간의 수면 부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오늘 행동하십시오.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 박사의 방법으로 계란을 먹기 시작할 시간은 언제입니까? 야간 화장실 가는 것을 끝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인생을 바꾸는 정보를 공유하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야간 소변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함께라면 더 많은 노인들이 밤새 편안하게 잠을 자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